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간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사례라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30억 이 정도 수준일 때 상속세를 일반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올 때 보통 한참 전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돌아가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망을 예상하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오시면 실질적으로 도움 드릴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병간호 잘 하시고 나중에 이제 상속 발생하면 그때 상속세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행위를 하는 거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몇 억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10억 정도의 재산이 있을 때, 그리고 보통은 남자 쪽이 재산이 아직은 형성되어 있는 게 많고요. 요즘에는 이제 공동명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되지만 지금 아직까지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남편 쪽에 재산이 많이 몰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그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위독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버님이 재산이 있고 어머님이 위독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사실 상속세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지금 보면 아버님한테 10억 있고 어머님이 0원이다. 그러면 사실 상속세 고민이 어머님 때는 고민 안 하거든요. 그리고 1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없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냥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중에 아버님 재산 1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게 되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 정도 빠지고 세금 계산하면 한 9천만 원 정도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의 재산 절반을 어머님한테 증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있거든요. 어머님이 아프신데 아버님의 재산 절반을 어머님께 증여를 했다. 그러면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5억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도 있고 일괄 공제도 있기 때문에 0원이죠. 그러면 세금이 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아버님 재산이 절반이 돼 있기 때문에 세금이 0원입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상속했을 때 9천만 원 내야 될 세금이 0원으로 바뀌었죠. 이 단순한 행위로 9천만 원의 절세를 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 금액을 높여서 예를 들어 보면 20억이라는 자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 똑같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절반인 10억을 어머님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한 7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6억까지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내기 때문에 7천만 원 증여세를 낼 거고, 그러면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면 10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러면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가 10억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어머님은 없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10억 남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9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근데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공제가 있는데 다른 게 뭐냐면 아버님이 늦게 돌아가시는 경우에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없어지는 거고요. 일괄 공제 자녀만 해서 5억 빠진 나머지 5억에 대해서 9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을 단독으로 어머님한테 주지 않고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상속세가 4억 4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머님한테 이렇게 주고 증여세 내고 아버지 상속세를 계산하면 1억 6천 이 정도 계산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절세한 금액이 2억 8천 정도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효과가 극명하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 분이 있고 재산이 없는 분이 위독하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돈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절세 입장에서는 아버님의 재산을 어머님께 넘겨서 상속을 하는 게 절세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여기서 이제 궁금점이 생기실 거예요. 지금 제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거든요. 상속이라는 게 발생하면 상속인에게 과거 10년간 증여한 건 다 합산을 해서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박세무사 저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왜 합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지? 이렇게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상속 시점에
사전 증여재산 과거 10년을 합산하는 것은 맞는데 그거는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을 합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어머님은 그 이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의 상속이 발생한 이 시점에는 어머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고 어머님 해석에서 상속받은 건 이 시점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해서 이 플랜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만 더 연구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돌아가신 분은 상속인이 아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이 될 수가 없죠. 단순한 규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절세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